네, 에코프로 주주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에코프로 주가가 4.79% 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그동안 조금 하락하던 구간에서 이제 막 조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라기보단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간만에 구조대가 오나 싶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자, 에코프로가 2차전지 업황 둔화에도 등급이 낙관적이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가 조금은 과하게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가 그동안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액면 분할까지 진행했던 에코프로, 한때는 30만원,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전에는 뭐 100만원도 넘었었던 에코프로가 왜 지금은 이런 모양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에코프로가 이렇게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약간의 거품도 상당히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잘 될 거라는 전망, 이런 거품들이 조금은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전기차 업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이 사이클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리튬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도 조금은 둔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게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된 이후로 이 수급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올더니 이쪽 저쪽으로 분산되기 시작을 했고, 가격이 지금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반등의 시작점은 이 리튬 가격의 상승, 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번 에코프로의 반등입니다. 거기다가 2차전지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돌아오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테슬라가 3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다, 그러니까 인도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업황이 돌아오나 싶었는데, 이거는 이 보조금 중단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도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한 가지 붙었던 게 ESS죠. 에너지 저장 장치. 테슬라도 이 ESS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ESS 전고차 출하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이런 업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건데, 근데 상당히 여기서 아쉬운 것은 예전에 배터리 아저씨 열풍이 있었을 때 항상 강조하던 게, 이 전기차에서 이 NCM 배터리가 중국산보다 뛰어나다, 이 LFP 배터리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 NCM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이 좋고 무게가 LFP보다 가볍고 전기차에 쓰이기 딱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반면에 LFP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조금 떨어지고 무겁지만 이 싸다라는 강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용으로는 NCM이 많이 쓰였지만 이 ESS용은 LFP 배터리가 대부분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이 ESS 시장을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 규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ESS 시장도 앞으로 1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될 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150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만큼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었는데, 너무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ESS로의 전환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 AI 열풍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ESS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기차 배터리가 우수하다, 이것을 강조만 할 게 아니라 이 LFP 배터리나 이 기타 ESS용 배터리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전환이 늦다 보니까 지금 이제서야 ESS 시장으로 조금씩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하락이 좀 더 급격화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배터리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려 있었다고 정말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대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물립니다. 진짜 뭐 네노나라는 전문가들도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비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 종목을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대응이라고 하면은 그냥 떨어졌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반등이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10만원 구간에서 매도를 했을 때 이미 본전을 찾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대응만 잘했어도 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2배나 올라갔는데 당연히 그동안 물려있던 것을 회수하고도 남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대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언제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도 너무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지금이라도 대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과 함께 같이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가 무슨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냐, 뭐 얼마나 안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재료 분석 먼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어떻게 되냐, 이런 자료 분석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적정 주가는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앞으로 나올 만한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앞으로 뭐 캐파 능력 확대라든가 제품 라인업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2028년에는 매출이 5조 5천억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대되고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만큼 회복세를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볼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매출이 5조까지 다시 한번 늘어난다, 2022년도에 매출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가 나는데, 6천억이면은 과연 적정 주가가 얼마야, 이런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저런 추이만 볼 게 아니라 이전에 7조까지도 매출을 찍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여기서 더 큰 매출 발생도 가능할 거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보수적으로 매출이 5조가 되고 영업이익이 6천억이다, 아마 당기순이익이 2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에코프로의 적정 주가는 당연히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반등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전지 업황이 살아나면은 당연히 에코프로가 대장주로 다시 한번 등극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포스코랑 에코프로랑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수급이 이쪽으로 쏠린다라는 거죠. 만약에 구조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게 에코프로일 거고,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이 자료 바탕으로 앞으로 매매 타점 공유 받으시려면 제 번호로 에코프로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이 종목에 돈이 들어가 있어서 단순히 100% 수익만으로는 내가 남은 돈을 투자해도 본전 회복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에코프로만 우리가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2배 수익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들어갔던 금액만큼 내가 여윳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쪽에다 눈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여러분한테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이것을 한번 보여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11월 23일, 작년 11월 23일 딱 이맘때쯤이죠. 그때 이 종목이 앞으로 40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거다,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지금 가격이 어떤지 보세요. 거의 40만원 가까이 왔습니다.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작년도 11월이면은 이 10만원도 채 안 할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1년을 기다린 결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코프로만 1년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이 4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놓쳤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 텐베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텐베거는
종목들은 이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고, 자, 이런 종목만 하나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런 걸 잡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잡는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 종목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 종목을 꾸준하게 보유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올라갈 길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팔고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텐베거 종목들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금 이 텐베거 가능한 섹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AI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큰 시세가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 텐베거가 달성 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종목, 이런 종목을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섹터 중 하나가 저는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야말로 한번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올릭스라는 종목처럼 이렇게 10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충분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해도 2배, 3배 정도는 거뜬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희귀질환 RDEF 수혜 종목으로, 자, 이 의약품이 제대로 출시가 되기 위해서는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희귀질환의 경우 신약심사 신속화를 위해서 RDP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몇 가지 거론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수혜주 중 하나로 희귀질환이지만 시장 규모가 1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만 난다라고 하면 이 중에 시장에서 10분의 1만 가져오더라도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초가 1조까지 뛴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뜰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종목도 재료만 나온 것만 따지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재료가 나왔었고, 결국에 이 기술 이전이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10배를 넘어서 그 이상도 올라갔던 게 지금의 알테오젠이에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텐베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꾸준하게 있었단 말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한 가지 보완할 점이라고 하면은, 이 계속 들고 가는 방식이 하나 있지만 중간중간에 조정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 타점으로 한 번씩 잡아갈 거니까 뭐 이런 구간에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런 구간에 매수하고, 들고 가는 방식이 있고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두 가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타점들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놓치면 아까운 이 종목,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 대비 뛰어난 임상 결과가 이미 나왔고 FDA 승인이 유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술로 인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질환만 해도 1조 매출이 발생이 가능한데 그 이상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1차 폭등이 한번 나왔었고 지속 매집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하는 구간들이 나왔고,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기존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재료가 주목을 받으면서 7,000원에서 5만원까지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 구간에서 매집 구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10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한번 폭등을 보여줌으로써 잠재력을 증명한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기가 더 쉽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이 1차 폭등 후에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우리가 스윙이나 장기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면서 이 종목을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전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이 종목 좋다던데 라고 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앞으로 나오는 재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성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 종목 이름 하나 알고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꾸준하게 들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전달을 드리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타점도 같이 잡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올릭스라든가 펩트론이라든가 알테오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미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리뷰를 해왔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가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기회는 항상 다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주식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영상 보시면서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주식 공부라는 게 항상 재료 분석도 중요하고 차트 분석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명확한 방법을 모르고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보문고에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을 출간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져가셔서 공부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 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긴 한데 뭐 이런 수익을 제가 원해서 출간을 한 게 아니라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번호로 이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도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매매하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자, 에코프로가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갈 것인가 우리가 그 예측을 미리부터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막 10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져 봤자 여기서 심하게 떨어져 봤자 7만원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13만원 구간까지도 돌파를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만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떨어져 봤자 7만원이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 반등이 나올 때 이 구간에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